안녕하세요. 장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버스 총량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해요. 버스 총량제는 조금 예민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시민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버스 총량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서울시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7,383대, 약 한 7,400대 정도가 있어요. 그것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왜 유지를 하겠어요? 버스의 어떠한 그 무분별한 그 증차를 막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버스 총량제입니다. 저는 이 총량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버스 노선을 무분별하게 확장시키고 일부 남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정책에는 단점이라는 것도 있겠죠. 차량 총량제를 시행하면은 한정된 총량제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노선을 증차시키거나 신설시키고 싶으면은 그 다른 기존에 있는 노선을 감축을 시켜서 새로운 노선에 투입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새로 노선을 투입하고 싶으면은 어느 한 노선을 감축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감축된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겠죠. 그 노선을 감축시키는 노선의 어떠한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 노선이 중복되는 노선이라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어떠한 상권 위치도 변화되면은 그 노선이 그쪽으로 몰림으로써 노선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중복도가 높은 거, 그런 것도 감축 대상이 되겠죠? 또한 이용객이 적어지는 노선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관이나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그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들은 이용객이 매우 줄어듭니다. 이제 그런 노선도 일부 감축이 되죠. 서울시는 이제 이용객이 적은 노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도 만들어 놨습니다. 1일 대당 이용객인데요. 보통 이 초과소 노선을 폐지하거나 감축되는 노선으로 선정이 됩니다. 서울시의 어떤 평균 인원은 대당 한 620에서 630명 정도 되고요. 1일 대당 한 850명 정도가 돼야지 흑자라고 전문가들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시경계를 통과하는 그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나가는 그런 파란 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즘에 무리하게 감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폐지된 774번 버스인가요? 그 노선을 타고 계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서울시는 경기도 지역을 많이 운행하고 경기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는 경기도에게 운영권을 넘긴 그런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주민도 같은 주민인데 이 감차라는 것이 주민의 편의보다는 사업자의 어떤 편의 위주로 결정되는 것이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감축된 노선을 어디에 투입하겠죠? 우선은 혼잡도가 높은 노선이 있겠죠. 이 배차 간격이 길어서 혼잡도가 높은 노선도 있는가 하면은 이용객이 많아서 혼잡도가 높은 노선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차량을 적정히 투입시켜 혼잡도를 낮출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 거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곳이 있겠죠.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 항일동, 강일, 고덕이라든지 마곡지구 이런 곳은 버스 서비스가 현재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런 곳들에 차량을 투입시켜서 접근성 개선이라든지 지하철과의 빠른 환승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총량제의 의미를 대략 아시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기라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저는 이 정책이 매우 합리적이고 예산의 효율성에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총량제라는 제도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가끔 이 정무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한강버스 이슈 많이들 아시죠? 저도 생각하기에는 한강버스에는 분명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한강버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신규 버스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현재 그 마곡지구에는 6611번, 그리고 망원 지역에는 7716번 등의 신규 버스가 지금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존 노선을 폐지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비 노선들을 이런 것에 투입한다는 것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선택하는 건지가 이제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혼잡한 노선, 뭐 신설이 필요한 노선, 특히 이러한 대규모 신도시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한강버스의 접근성을 위해서 신규 노선 버스가 투입되는 게 뭐 우선순위가 맞는지, 그것은 정무적인 판단이다 보니까는 뭐 저도 뭐 맞고 틀리고를 여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존에 폐지된 노선들이 많은데 과연 이렇게 신규로 투입된 노선들의 가치가 더 있는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서울 시민들도 총량제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이런 개념을 알아야 그 서울시 버스 노선에 대한 그 개선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강버스 승강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7716번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스 정장에서 한강 선착장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왔습니다. 그 한강버스 정류장까지 한 4분 좀 넘게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늘 처음 와봤는데 뭐 환승거리가 그렇게 짧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그 출퇴근 시간이라면은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규 버스가 도입된 망원 한강지구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 총량제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는 현장에서는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한강공원에 다녀온 김에 그 한강버스까지 얼마나 환승 소요 시간이 걸리는지를 한번 재보고 왔습니다. 아직 한강버스는 안정화되지 않아서 그 버스 탑승 이용객은 매우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의 중복 노선 운영인데요. 신규 버스로 도입된 7716번 버스의 노선을 보세요. 북가자동을 출발해서 홍대 입구, 합정, 망원역, 한강으로 오는 코스입니다. 현재 망원 한강공원 인근에는 마을버스 마포 09번이 운영 중입니다. 마포 09번 노선의 노선도를 살펴보시면은 7716번 버스가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의 중복 운영으로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왜 노선을 이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소 궁금하긴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철도인 GTX, 도시철도, 경전철, 그리고 버스는 광역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 마을버스 이 두 수단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신규 교통수단의 도입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강버스라는 것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더 신중히 이 서울시의 전체 네트워크 차원에서 한강버스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시내버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총량제는 서울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내년에 시내버스 전면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시내버스가 서울시의 대중교통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